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의 권세를 함께 누리다 동탁 암살 후 처형된 동민입니다. 동민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수경입니다. 동민은 동탁의 동생입니다. 189년 하진이 십상시에게 암살되자 하진의 의붓동생 함여도 암살에 가담했다며 살해했습니다. 하진 사망 후 동탁이 집권하자 좌장군에 올랐습니다. 192년 동탁이 왕윤과 여포에게 살해되자 비성에서 일가족과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어린 나이에 자기까지 하사받은 동백입니다. 동백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동백은 동탁의 손녀입니다. 190년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했을 때 위안군에 봉해졌습니다. 인수식 때 조정 중신들의 주도하에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192년 동탁이 암살되고 삼족이 멸해졌을 때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주에서 황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동부입니다. 동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무한입니다. 동부는 최고의 유학자로 추앙을 받았으며 영제 때 하진의 청거로 시중에 올랐습니다. 188년 유원에게 익주는 천자의 기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원이 익주목에 부임하자 촉군석국도위가 됐습니다. 189년 영제가 사망한 후 관직을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를 위공으로 추대한 동소입니다. 동소는 서기 156년 출생해 서기 23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인입니다. 동소는 원래 원소 휘하에 있었지만 199년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206년 조조의 오한정벌전을 훌륭한 전략으로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11년 조조에게 위공에 오를 것을 건의했지만 순옥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213년 다시 제청해 조조를 끝내 위공으로 추대했습니다. 232년 위나라 이대 황제 조의 시절 사도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배가 전복될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조조의 침공을 막아선 동습입니다. 동습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세입니다. 선책에게 등용된 후 199년 유훈 토벌전과 208년 황조 토벌전에 참전했습니다. 215년 유수부 전투에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도 끝까지 조조군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배가 전복되며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동승입니다. 동승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동승은 한나라 황제 헌제의 장인입니다. 195년 안집장군으로서 장안을 탈출하는 헌제를 호위했습니다. 196년 헌제가 낙양으로 돌아온 후 열후에 봉해졌습니다. 199년 거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00년 헌제로부터 조조 제거 밀명을 받아 실행하려고 했지만 발각돼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청나라의 4대 재상 중 한 명인 동윤입니다. 동윤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휴소입니다. 청나라 2대 황제 유선이 태자가 됐을 때 태자사인에 임명됐습니다. 유선이 즉위하고 황문신랑에 임명됐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에 나섰을 때는 호분 중랑장으로 금이병을 총괄했습니다. 장환이 사망하고 244년부터 국무를 총괄했습니다. 제갈량, 장환, 비위와 함께 청나라의 4대 재상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마지막 영호를 세운 동조입니다. 동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조는 오나라의 신하입니다. 258년 이대 황제 솔량이 폐위되자 주서랑으로서 3대 황제 손유를 맞았습니다. 269년 선호의 명령을 받아 위독한 6개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276년 양선산을 국산으로 봉선했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부터 오나라의 연호가 천기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헌제를 옹립하고 전횡을 펼치다 암살된 동탁입니다. 동탁은 서기 139년 출생에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형입니다. 167년 출사에 184년 동중낭장에 임명됐습니다. 189년 하진이 십상시에게 암살되자 소제와 헌제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동탁은 소제를 패하고 헌제를 옹립한 뒤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정에 반기를 든 방동탁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장안에 불을 지르고 낙양으로 천도했습니다. 192년 왕윤과 여포에 의해 암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우의 침공에 맞섰지만 방덕에게 항복을 권유하다 처형된 동영입니다. 동영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동영은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219년 관우가 번성을 공격하자 방덕의 부장으로 참전했지만 수전에서 대패했습니다. 방덕과 함께 언덕에서 관우와 맞서다 항복을 권유하다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옳지 않은 것을 폐지할 것을 주장해 제갈량에게 신망을 받은 동화입니다. 동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유제입니다. 일가족을 이끌고 형주에서 익주로 이동해 유장의 신하가 됐습니다. 214년 위가 익주를 평정하자 장군중낭장으로 기용됐습니다. 동화는 직원을 아끼지 않아 제갈량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 집권기 때 군사를 관장했던 동황입니다. 동황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동황은 동탁의 조카입니다. 동황은 동탁이 집권하자 중궁계위에 임명됐고 군사를 관장했습니다. 동탁의 손녀 동백이 위안군에 봉해질 때 일수를 넘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92년 동탁이 왕윤과 여포에게 암살된 후 일가족들과 함께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황제 즉위를 주장한 두경입니다. 두경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유입니다. 두경은 유장의 부하였습니다. 214년 위가 익주를 평정하자 유비로부터 의조종사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위왕 조비가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자 유비도 황제에 오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유선 즉위 후 총나라 태상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책사 순욱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은 두기입니다. 두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기는 순욱의 추천으로 조조 휘하에서 사공사직이 됐습니다. 206년 병주자사 고관이 하동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순욱의 청과로 하동태수에 임명됐습니다. 하동태수로서는 농업생산 회복과 군사훈련, 합당 설립 등에 주력했습니다. 조비가 오나라 공략에 나서자 상서보계에 올랐지만 어자선 건조 중 시운전을 하다 익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말단직에서 능력으로 위나라의 고위직까지 오른 투습입니다.
수습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서입니다. 196년 말단직으로 조조 휘하에 들어갔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승상군제주에 임명됐습니다. 213년 조조가 헌제의 위공 임명을 거절하자 받기를 권유했습니다. 215년 장로 토벌전에는 부마도의로 참전했습니다. 3대 황제 조의 시대에 태종대부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염을 도와 오나라를 정벌한 두예입니다. 두예는 서기 222년 출생에 서기 28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계입니다. 276년 양호가 오나라를 정벌하자는 상소를 올리자 이에 찬성했습니다. 278년 양호 사망 후 진남장군 및 도독형주제군사에 올랐습니다. 279년 익주자삭 왕준이 오나라 침공을 계획하자 사마염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나라 정벌 후에는 당양현호에 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조 휘하에서 손권을 공격했지만 실패한 등령입니다. 등령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등령은 강하태수 황조 휘하의 장수입니다. 206년 황조의 명령으로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손권의 시상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시상을 방어하는 주유에게 패배에 붙잡혀 양주로 호송됐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208년 손권군과 맞서 싸우다 난전 중 감령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민족 관리를 훌륭하게 해낸 등방입니다. 등방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산입니다. 211년 유비가 익주로 들어갈 때 형주종사로 수행했습니다. 214년 익주 평정 후 건의석국도의에 임명돼 남중으로 파견됐습니다. 215년 건의석국이 주제군으로 승격되며 주제태수로 승진했습니다. 등방은 이민족 관리 임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반란 진압을 나서다 나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진나라에 투항한 등수입니다. 등수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8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현선입니다. 등수는 오나라 장수로 선호 집권기 때 집구모까지 올랐습니다. 279년 사공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광마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도독광주군사 및 진남장군에 임명됐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러 간 사이 진나라의 침공 소식을 듣고 회군했지만 오나라가 항복한 것을 알고 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진나라에서는 안남장군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황제 유선의 항복을 받아낸 등이입니다. 등에는 서기 197년 출생에 서기 26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사제입니다. 인구와 곡물의 통계를 중앙에 보고하는 말단직에 있다 사마이를 만나 상사령이 됐습니다. 그는 수춘의 운하 계획인 제아론을 사마이에게 바쳐 운하 건설에 기여했습니다. 249년부터 26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벌어진 총나라의 북벌을 막아냈습니다. 263년 정서장군으로 총나라 정벌전에 참전해 총나라 유선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264년 반란을 기도했다는 모함을 받아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실권자인 선침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등윤입니다. 등윤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승사입니다. 221년 선권이 왕에 오르자 부친과의 친문으로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고 도정 후에 봉해졌습니다. 선권의 후계를 놓고 선화와 손패가 패권 다툼을 할 때 선화의 편에 섰습니다. 251년
성권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태상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선량이 즉위하자 위장군까지 더해졌습니다. 256년 실권자인 선침의 제거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참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와의 동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표를 떠난 등해입니다. 등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등이는 유표의 부하입니다. 유표에게 헌제를 옹립하고 조조와 손을 잡을 것을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하야했습니다. 208년 조조가 형주를 평정하자 시중으로 발탁됐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유표 사후 형주를 수비하다 조조군이 강릉에 쳐들어오자 항복한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 사후 오나라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 등지입니다. 등지는 서기 178년 출생에 서기 25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묘입니다.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 광안태수에 올랐습니다. 유비 사후 제갈량에게 오나라와의 동맹을 굳건히 할 것을 주장해 사신으로 파견됐습니다. 국벌 때는 양무장군으로서 참전했습니다. 제갈량 사후 승진을 거듭하며 거기장군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정벌의 공을 세우고도 모반을 꾀한다는 모함을 받아 살해된 등충입니다. 등충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4년 사망했습니다. 등충은 등해의 아들입니다. 263년 등해를 따라 총나라 정벌전에 참전해 면주관을 점령했습니다. 총나라 멸망 후 모반을 꾀한다는 종회의 모함으로 등해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회가 반란을 꾀하고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위관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를 배신하고 총나라로 돌아가려는 맹달을 가로막은 등현입니다. 등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등현은 유장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214년 익주 정벌에 나선 유비를 상대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익주가 점령된 후 유비에게 항복했지만 훗날 맹달과 함께 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228년 맹달이 총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상영에서 반기를 들자 사마이에게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보다 뛰어난 발명가인 마균입니다. 마균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균은 위나라의 발명가입니다. 마균은 기록상으로만 등장했던 나침반 기능을 하는 진앙거를 재현했습니다. 또 말을 끌어오는 변수차와 움직이는 나무인형 수전배키도 개발했습니다. 그는 진능기의 개량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발석고와 연노의 개선에 대한 착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 사후 반란을 일으킨 위연을 죽인 마대입니다. 마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대는 마초의 사촌 동생입니다. 234년 북벌중 죽음에 임박한 제갈량이 철수 지시를 내렸지만 이에 반발의 반란을 일으킨 위연을 쫓아가 참수했습니다. 235년 위나라를 침공했지만 사마이가 보낸 우금에게 패배의 1,0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그의 직위는 평복장군에 이르렀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마등이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자 마초에게 이 사실을 알린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서량 지역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마등입니다. 마등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2년 사망했습니다. 184년 변장 한수의 난 때 공을 세워 군사마에 임명됐습니다. 192년
동탁사후 집권한 이각곽사에게 순종해 정서장군에 임명됐고 양주에서 독자적인 군세를 구축했습니다. 194년 이각곽사 토벌을 위해 장평관까지 진격했지만 패배하고 양주로 도망쳤습니다. 208년 의형제를 맺은 한수와 사이가 벌어지자 업으로가 위기가 됐습니다. 211년 아들 마초가 조조에 대항해 군사를 일으킨 일로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에서 대패하고 전사한 마량입니다. 마량은 서기 187년 출생에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계상입니다. 209년 유비에게 등용됐고 익주평정 후 좌장군현에 임명됐습니다. 221년 유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시중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무릉 지역 이민족을 우군으로 이릉대전에 나섰지만 대패하고 전사했습니다. 흰 눈썹으로 백미로 불린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싸우지도 않고 위나라 정벌군에 투항한 마막입니다. 마막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막은 총나라 장수입니다. 263년 강유관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때 총나라 정벌에 나선 위나라 등해가 나타나자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위나라 군대가 침략하자 위급하면 항복하겠다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지시를 어겨 전투에서 대패한 후 제갈량에게 처형된 마속입니다. 마속은 서기 190년 출생에 서기 22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유상입니다. 마속은 뛰어난 지혜와 기량으로 제갈량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유비는 마속을 중용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제갈량은 참군으로 삼았습니다. 225년 남중정벌에 나선 제갈량에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227년 1차 북벌에서 위엄과 오의를 제치고 선봉을 맡았지만 가정에서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산에 진을 쳐 대패했습니다. 제갈량은 전투 패배의 책임을 물어 마속을 처형했습니다. 마속은 사자성어 우참마속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기에 처한 원상을 버리고 조조에게 투항한 마연입니다. 마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연은 원상 휘하에서 도독장군에 올랐습니다. 204년 원상이 조조에게 포위된 신대를 구원하기 위해 벌인 전투에 참전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이어 기산에서 대항할 때 교전이 벌어지자 장의, 은기와 함께 투항했습니다. 조조에게 투항한 뒤 여루에 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 대항한 관중 지역의 군벌마완입니다. 마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완은 관중 지역의 군벌입니다. 조조에게 대항해 마초, 한수 등과 함께 거병의 동관으로 진출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한수의 부하로 등장하며 마초를 죽일 계획을 세우다 걸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왕윤의 죽음을 탄식한 일로 처형 위기에 놓인 채용을 구명하려고 했던 마일제입니다. 마일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옹숙입니다. 188년 태위로 승진하고 이듬해 면직됐지만 191년 다시 태위에 임명됐습니다. 192년 동탁이 왕윤을 암살한 것을 탄식한 채용이 처형위기에 몰리자 감형을 부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동탁 사망 후 정권을 잡은 이각의 명령에 따라 원수를 좌장군에 임명하는 칙사로 갔지만 굴욕적인 대우의 화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의 공격을 받자 임지를 버리고 도망친 마준입니다.
마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준은 위나라의 천수태수입니다. 228년 제갈량이 기산을 침공하자 옹주자사 곽혜와 상규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강유가 천수군의 치소인 기현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했지만 밤중에 홀로 상규현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준은 장학과 비교 등이 제갈량의 선봉인 마속을 격파한 후 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마초의 반란이 실패한 후 처형된 마철입니다. 마철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2년 사망했습니다. 마철은 마등의 삼남입니다. 208년 마등이 위위가 돼 업으로 가면서 기도위에 임명됐습니다. 211년 형 마초가 조조의 한중 정벌을 경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마초가 조조에게 패배하자 이듬해 가족들과 함께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일가족이 몰살되고 유비에게 망명한 마초입니다. 마초는 서기 176년 출생에 서기 22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맹기입니다. 마초는 마등의 장남입니다. 202년 원감 원상이 조조를 공격하자 종유의 독군종사로 참전에 토벌했습니다. 208년 마등이 위위가 돼 업으로 가자 편장군으로서 마등의 세력을 통솔했습니다. 211년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다 패배한 후 일가족이 몰살되자 장모에게 의탁했습니다. 유비가 익주 평정에 나섰을 때 망명의 평서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좌장군에 올랐습니다. 221년 표기장군으로 승진하고 태양후에 봉해졌습니다. 222년 유비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일족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형주 공방전에서 관우와 관평을 붙잡은 마충입니다. 마충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충은 오나라 장수입니다. 219년 형주 공방전에 반장의 사마로 참전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관우 관평 부자와 조루를 사로잡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222년 총나라와의 전쟁 중 귀순한 미방과 부사인에게 살해되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에 패배한 유비를 구원한 마충입니다. 마충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덕신입니다. 마충은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패배했을 때 군사를 이끌고 구원에 나섰습니다. 225년 제갈량이 추진한 남중정벌 때 장가태수로 임명돼 장가군을 토벌했습니다. 231년 이민족들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분위장군에 올랐습니다. 242년에는 진남대장군, 244년에는 평상서사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마초의 반란이 실패한 후 일가족과 함께 처형된 마휴입니다. 마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2년 사망했습니다. 마휴는 마등의 차남입니다. 208년 마등이 위위가 돼 업으로 가면서 봉거도위에 임명됐습니다. 211년 형 마초가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다 패배하자 이듬해 일가족과 함께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자신이 즉위시킨 선호에게 미움을 받고 자결한 만욱입니다. 만욱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빈입니다. 264년 오나라 황제 손유가 사망하자 장포 복양흥에게 손호를 새 황제로 추천했습니다. 손호가 즉위하자 산기중상시에 임명됐습니다. 장포와 복양흥이 손호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즉위시킨 것을 후회하자 이를 알려 두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267년 선호가 수도를 무창에서 건업으로 옮기자 무창을 지켰습니다. 272년 선호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포의 거짓 항복을 간파하고 기습을 막아낸 만총입니다. 만총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령입니다. 192년 유협의 청거로 조조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199년 연암태수에 임명돼 원소 일파를 숙청했습니다. 208년 형주 정거도 관우가 양양성을 공격하자 이를 막아냈습니다. 219년 관우가 번성을 공격하자 조인에게 성을 사수할 것을 진언함으로써 격퇴했습니다. 조비가 위나라를 건국하자 전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30년 오나라 선포가 거짓으로 항복하자 이를 알아채고 기습을 방어했습니다. 234년 합비를 침공한 오나라 제갈군을 격퇴했습니다. 238년 태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의 만류에도 위나라로 가 장군이 된 맹건입니다. 맹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공의입니다. 맹건은 사마휘의 제자로 팡평, 서서, 제갈량과 교류했습니다. 향수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제갈량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인 북쪽으로 돌아갔고 위나라에서 양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훗날 정동장군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이 북벌에 나섰을 때 내정을 책임졌던 맹광입니다. 맹광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효유입니다.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 의랑에 임명돼 전장제도를 관장했습니다. 221년 유비가 황제에 오를 때 즉위식을 주관했습니다. 훗날 제갈량이 북벌에 나서자 성도의 남한외정을 담당했습니다. 유선시대의 대산원까지 승진했습니다. 맹광은 굽히지 않으며 직언을 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기에 빠진 관우를 외면해 죽게 만든 맹달입니다. 맹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두입니다. 211년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 의도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19년 번성 전투 때 관우의 증원군 요청을 거부했고 끝내 관우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듬해 위나라로 귀순의 신성군 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6년 자신을 총애하던 조비가 사망하자 총나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228년 총나라와의 내통 사실이 알려지며 사마이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투항했지만 참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솔량의 폐위 전 종묘에 고하는 역할을 한 맹종입니다. 맹종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무입니다. 맹종은 맹자의 18대 손입니다. 258년 광록군으로 있을 때 선친이 솔량을 폐위하기 전 종묘에 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 선유에게 무창에 주둔하겠다는 선침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262년 어사대부로 승진했습니다. 268년 차봉에 올랐지만 27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에 대항했지만 7번 붙잡히고 7번 풀려난 뒤 항복한 맹획입니다. 맹획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맹획은 남마랑입니다. 223년 엄계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정과 연합해 총나라에 대항했습니다. 225년 남중정벌에 나선 제갈량에게 사로잡혔지만 풀려났습니다.
제갈량이 7번 붙잡아 7번 풀어주자 총나라에 항복했고 어사중승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후계자로 조비를 내세운 모계입니다. 모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효선입니다. 모계는 만총의 청거로 조조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위나라 건국 직후 상서보계에 임명됐습니다. 조조에게 후계자로 장남 조비를 삼아야 한다고 진언했습니다. 216년 최영이 처형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이 조조에게 전해지며 투옥됐습니다. 환계와 화음의 변호로 죽음은 면했지만 끝내 면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수십 년간 형주 북부를 지켜낸 문빙입니다. 문빙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중업입니다. 유표 휘하에서 형주 북방을 지켰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평정하자 항복한 뒤 강하태수에 임명됐습니다. 관우가 형주를 침공하자 신부에서 악진과 함께 격퇴의 토역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조비가 황제에 오르자 장안양후에 봉해졌습니다. 222년 면구에서 오나라의 공격을 막아 후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6년 조비 사망 후 5만 명의 군사로 쳐들어온 오나라를 격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국엄의 난에 가담했지만 실패한 뒤 오나라로 망명한 문왕입니다. 문왕은 서기 238년 출생에 서기 29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차건입니다. 문왕은 문음의 아들입니다. 255년 관국엄 문음의 난 때 사마이에게 패배한 후 문음과 함께 오나라로 망명했습니다. 257년 선침의 명령으로 위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제갈탄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제갈탄이 문음을 죽이자 위나라에 항복했습니다. 277년 진나라에서 평로호군으로 있을 때 선비의 독발수 기능을 위협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291년 사마요가 정변을 일으키자 실권자인 양준의 일파로 몰려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 중 순유의 계책에 빠져 목숨을 잃은 문추입니다. 문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문추는 원소 휘하의 장수입니다. 관도대전이 벌어지던 200년 알량이 백마에서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추는 원소의 명령에 따라 기병대장으로서 연진의 조조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수성대를 미끼로 사용한 순유의 계책에 빠졌고 600명의 병사를 끌고 출진한 조조와 싸우다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소의 침공에 장양과 협공에 공격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문칙입니다. 문칙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칙은 공손찬의 휘하 장수입니다. 99년 원소가 역경을 포위하자 공손찬의 명령에 따라 철기병 5,000명을 이끌고 북쪽에 매복했습니다. 10만 명의 원병을 이끌고 온 장현에게 연기를 피우면 협공하겠다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신이 원소에게 넘어가 역공을 당했고 끝내 격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탄의 난 때 수춘성을 돌며 투항을 권유한 문호입니다. 문호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91년 사망했습니다. 문호는 문음의 삼남입니다. 255년 관국엄 문음의 난이 실패한 후 아버지 문은 형 문왕과 함께 오나라로 망명했습니다. 257년 선침의 명령으로 위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제갈탄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제갈탄이 문음을 죽이자 위나라에 투항했고 관내 후에 봉해졌습니다. 이후 문왕과 함께 수춘성 주변을 돌며 항복을 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반란을 일으킨 제갈탄을 도왔지만 살해된 문음입니다. 문음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약입니다. 219년 사전 발각된 위풍의 반란에 연루되며 사형 위기에 처했지만 조조로부터 사면됐습니다. 253년 오나라 제갈각이 합비신성을 공격하자 관구검과 함께 방어했습니다. 255년 수춘에서 관구검과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한 뒤 오나라로 망명했습니다. 257년 위나라에서 제갈탄의 반란이 일어나자 손침의 명령으로 제갈탄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틀어진 제갈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우의 처벌 엄포의 총나라를 배신한 미방입니다. 미방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방입니다. 미방은 총나라 개국공신 미축의 동생입니다. 조조로부터 팽성상으로 청구됐지만 이를 거부하고 유비를 따랐습니다. 219년 관우가 번성 공격에 나섰을 때 군수물자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부사인과 함께 오나라에 투항했습니다. 223년 선우단 유소와 함께 오나라를 배신하고 위나라로 넘어간 기춘태수 진종을 공격해 생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도겸에게 서주를 유비에게 맡길 것을 진언한 미축입니다. 미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중입니다. 모시고 있던 도겸이 죽음을 앞두자 서주를 유비에게 맡길 것을 진언했습니다. 196년 유비가 여포에게 합의를 탈취당하자 노객 2000명과 군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조조로부터 영군태수로 청구됐지만 이를 거절하고 유비를 따랐습니다.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 안한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19년 동생 미방이 오나라에 투항한 것을 괴로워하다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약탈을 일삼다 육손에게 토벌된 발림입니다. 발림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림은 산월의 수령입니다. 그는 회개를 거점으로 악행을 저질렀지만 오랫동안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창의 둔전도위로 부임한 육손의 공격을 받자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형주 공략전에서 관우를 사로잡은 반장입니다. 반장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규입니다. 반장은 오나라의 장수입니다. 219년 형주 공략전에서 여몽주연과 협력해 관우를 사로잡았습니다. 222년 이릉대전의 참전에서는 풍습을 죽이는 공을 세웠습니다. 같은 해 위나라가 남군을 침입하자 제갈군과 함께 구원군으로 파견됐습니다. 229년 성권이 황제에 즉위하자 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우 사후 오나라의 투항에 태상까지 오른 반준입니다. 반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승명입니다. 반준은 유비 휘하에서 형주종사를 지냈습니다. 219년 형주 공략전에서 관우가 죽자 오나라의 투항에 보군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229년 성권이 황제에 즉위하자 소부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태상으로 승진해 육성과 함께 무창을 지켰습니다. 231년 이민족들이 무릉에서 일으킨 반란을 3년 만인 234년 진압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여익이 폭정을 자행하자 손권에게 간환해 사형을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번성 전투에서 관우의 이마에 활을 맞힌 방덕입니다. 방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영명입니다. 202년 조조가 원담 원상의 정벌에 나섰을 때 원군으로 파견된 마초의 부장으로 참전해 과본을 죽였습니다. 211년 마초가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실패하자 한중의 장로에게 의탁했습니다. 214년 마초가 유비에게 가자 한중에 남았습니다. 이듬해 한중을 정복한 조조에게 귀순해 이대 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19년 번성이 총나라에게 포위됐을 때 관우의 이마에 화살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관우와 싸우다 끝내 사로잡혀 장렬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에서 패배한 뒤 위나라에 투항한 방림입니다. 방림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림은 방통의 동생입니다. 221년 형주치 중종사로 있던 중 이릉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이듬해 총나라가 대패한 뒤 적지에 고립되자 황공과 함께 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방림은 위나라에서 거록태수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에게 익주 정벌을 제안한 방통입니다. 방통은 서기 179년 출생해 서기 21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사원입니다. 유비로부터 내양연령에 임명됐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면직됐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추천으로 유비와 직접 만난 후 치중종사에 임명됐습니다. 얼마 안 돼 군사중랑장에 올랐고 유비에게 익주 정벌을 제안했습니다. 211년 익주목 유장의 요청에 따라 한중 정벌을 명목으로 입촉하는 유비를 수행했습니다. 214년 익주를 평정하는 과정에서 낙현을 포위하다 날아온 화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260년 정우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멸망 후 관우의 후손을 모두 죽인 방해입니다. 방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해는 방덕의 아들입니다. 그는 평소 방덕을 죽인 관우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257년 제갈탄의 난때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263년 종래의 부장으로 총나라 정벌전에 참전해 강유를 추격했습니다. 총나라가 항복하자 관우의 차남인 관흥의 후손들을 모두 찾아내 죽였습니다. 방해는 각종 전공에 힘입어 중위장군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헌제에게 유비가 왕에 오른 사실을 알린 방희입니다. 방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희는 유언의 휘하 장수입니다. 194년 유언이 마동을 도와 이각 박사를 몰아내려다 실패하자 유언의 세 아들을 구출해 익주로 들어갔습니다. 한중에서 독립한 장로로부터 공격을 받자 파서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14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자 투항했고 좌장군 사마에 임명됐습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여러 신하들과 함께 헌제에게 표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염의 진나라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배수입니다. 배수는 서기 224년 출생해 서기 27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계언입니다. 배수는 배잠의 아들입니다. 그는 관구검의 청거로 조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49년 고평랑 사변으로 조상이 참살되자 면직됐지만 사마소에게 청거대 상기상시에 임명됐습니다. 위나라 4대 황제 종호로부터 유림장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256년 제갈탄의 난이 일어나자 진태, 종의와 함께 참모로 참전했습니다. 사마염이 위나라 조한으로부터 선의를 받을 때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진나라 건국 후 사공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표의 멸망을 예견하고 조조를 따른 배잠입니다. 배잠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행입니다. 유표의 빈객으로 있었지만 유표가 곧 망할 것으로 판단해 장사로 옮겼습니다. 208년 형주를 평정한 조조로부터 참승상군사에 임명됐습니다. 215년 대군 태수에 임명돼 이민족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218년 승상이 조연에 올랐습니다. 220년 조비가 황제에 오르자 상기상시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상서령, 광목대부 등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과도한 북벌 속에서 강의의 교체를 주장한 번건입니다. 번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장원입니다. 번건은 총나라의 관료입니다. 261년 강유가 과도한 원정으로 나라를 피폐하게 하는 것을 우려해 제갈청 동궐과 함께 여무가 강유를 대신할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63년 총나라가 멸망하자 위나라의 항복해 여루에 봉해졌습니다. 이듬해 유선을 따라 낙양으로 가서 상국을 보좌하는 참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책의 강동 진출을 막아선 번능입니다. 번능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번능은 유효의 휘하 장수입니다. 193년 우미와 함께 횡강진에서 선책의 강동 진출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원술이 원군으로 오면서 패배했습니다. 번능은 설례 우미와 함께 선책에게 빼앗긴 우조를 공격해 되찾았지만 또 다시 선책에게 빼앗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타사 후 이각곽사와 함께 정권을 탈취한 번조입니다. 번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5년 사망했습니다. 192년 동탁이 왕인 여포에게 살해되자 이각곽사 장제와 함께 장안을 점령해 우장군에 올랐습니다. 194년 정권 붕괴를 기치로 마등 한수가 침공했지만 이들을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한수를 따로 만난 것이 알려지며 이각 측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장비를 살해하고 오나라로 투항한 범강입니다. 범강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21년 장비의 부하로 이릉대전에 참전했습니다. 범강은 3일 안으로 흰 깃발과 갑옷을 준비하라는 장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장달과 함께 장비를 살해의 수급을 오나라에 바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대를 돕기 위해 출진했지만 공손찬의 명령으로 철수한 범방입니다. 범방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방은 공손찬 위하의 장수입니다. 그는 공손찬의 지시에 따라 기병을 이끌고 유대를 도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유대는 공손찬과 격돌하고 있던 원소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었고 공손찬으로부터 유대가 원소의 가족을 보내지 않으면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대가 끝내 원소의 가족을 보내지 않자 정욱의 조언대로 기병을 끌고 귀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장의 밑에서 유비의 입주 평정을 도운 법정입니다. 법정은 서기 176년 출생에 서기 22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효직입니다. 원래 유장 휘하에 있었지만 장성과 함께 익주를 유비에게 넘길 계획을 꾸몄고 212년 결국 유장에게 항복을 권했습니다. 214년 익주가 유비에게 넘어간 뒤 촉군태수 양무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17년 유비를 설득해 조조의 한중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219년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상서령 호군 장군에 올랐습니다. 사후 이쿠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에서 별동대를 지휘한 보광입니다. 보광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원필입니다. 보광은 유비 휘하의 장수입니다. 유비가 이주를 평정하자 파군태수에 임명됐습니다. 221년 이릉대전에서는 요하 부윤과 함께 별독으로서 별동대를 지휘했습니다. 가는 연간에는 진남장군에서 우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를 침공했지만 가비능에게 죽임을 당한 선비의 수장 보도군입니다. 보도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3년 사망했습니다. 보도군은 181년 친형의 사망 후 선비의 대인에 올랐습니다. 건한연간 조조가 유주를 평정하자 공무를 바쳤습니다. 220년 조비에게 말을 바쳐 왕에 봉해졌습니다. 233년 오랜 적대관계였던 가비능의 꾀임에 넘어가 위나라의 병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효기장군 진랑에게 패배한 후 가비능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육선의 뒤를 이어 오나라의 승상에 오른 보질입니다. 보질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산입니다. 보질은 오나라의 신료입니다. 210년 교주자사 겸 임무중랑장, 이듬해 정남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유표 휘하의 창호태수 오거를 토벌하고 사삭과 웅계를 복속시킨 공으로 평영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이경에 주둔하며 각지에서 일어난 소요를 진압했습니다. 223년 우장군 좌도호에 임명됐습니다. 229년 섬권이 황제에 즉위하자 표기장군에 올랐습니다. 246년 육선의 뒤를 이어 승상에 올랐지만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진나라에 투항한 후 육항에게 죽임을 당한 보천입니다. 보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사입니다. 보천은 보질의 아들입니다. 247년 보질 사후 성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65년 오나라 황제 손호에게 무창에서 건업으로 천도할 것을 진언했습니다. 272년 진나라의 항복해 위장군 겸 시중에 임명됐지만 육선의 아들 육항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전쟁에서 무능함을 보였던 보협입니다. 보협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협은 보질의 아들입니다. 247년 보질 사후 무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50년 위나라 형주자서 왕기가 이릉을 공격하자 성에서 농성했지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64년 위나라가 촉을 멸망한 후 종해와 등해가 반목하는 사이 육항 유평 성망과 함께 옛 총나라 파동태수 나헌이 지키는 영안성을 공격했지만 패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승상에 오른 후 장포와 함께 오나라의 정사를 주무른 보경흥입니다. 보경흥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통입니다. 보경흥은 오나라의 신료입니다. 선권에 이어 손유가 즉위하자 태상에 임명됐습니다. 260년 토리당 건설을 지지했지만 많은 희생으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승상에 올랐으며 장포와 함께 정사를 주물렀습니다. 264년 손유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손안을 제위에 올릴 것을 요청받았지만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선호가 즉위한 후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던 중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전풍을 관도대전 패배의 원흉으로 몰아죽게 만든 봉기입니다. 봉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도입니다. 189년 대장군 하진에게 등용돼 출사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동탁의 폭정에 반발한 원소가 기주로 가려고 할 때 함께 떠났습니다. 191년 기주목 한복을 몰아내고 기주를 차지할 것을 진언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패배하자 출정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전풍을 모함해 죽게 했습니다. 202년 원소가 사망하자 신배와 함께 원상을 따랐습니다. 조조의 침공으로 원담에게 파견돼 있을 때 원상이 원담의 증원 요청을 거절하자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익주 평정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 부관입니다. 부관은 서기 175년 출생했고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언제입니다. 202년 마등에 휘하 있을 때 원상과 함께 조조에게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했습니다. 이후 마등을 떠나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212년 우비가 익주 평정에 나서자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14년 조조가 선권을 공략하려고 하자 덕으로서 회유할 것을 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조 휘하에서 부풍태수까지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우가 처벌하려고 하자 오나라로 투항한 부사인입니다. 부사인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군입니다. 부사인은 총나라의 장수입니다. 219년 관우가 번성 공격에 나섰을 때 군수물자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리방과 함께 오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가 형주를 침공하자 유종에게 항복을 진언한 부손입니다. 부손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공제입니다. 원래 유표 휘하에 있었습니다. 208년 유표 사후 유종이 뒤를 잇자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진언했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한 후 관내후에 봉해졌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시중에 임명됐습니다. 부손은 방통을 불완전한 영웅, 배잠을 청결한 품행으로 이름을 알릴 인물, 위풍을 언젠가는 반기를 들 인물이라고 예상했고 모두 맞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의 동생을 살해한 규람과 대원을 처단한 부영입니다. 부영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4년 규람과 대원이 손익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규람이 손익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하자 선고와 함께 규람과 대원을 살해했습니다. 선권이 잔당들을 소탕한 뒤 선고와 함께 암훈장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일흥대전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한 부융입니다. 부융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부융은 부첨의 아버지입니다. 222년 일흥대전에서 보광유화와 함께 별독으로서 별동대를 지휘했습니다. 유비가 효정에서 대패했을 때 후방을 지켰습니다. 오나라가 항복을 권유하자 오나라의 개들아 한나라의 장수가 굴복할성 싶으냐고 외치고 싸웠지만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촉정벌에 나선 위나라에 맞서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한 부첨입니다. 부첨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3년 사망했습니다. 부첨은 총나라 장수입니다. 222년 좌중낭장에 임명됐으며 이후 관중도독에 올랐습니다. 263년 위나라가 촉정벌전에 나서자
장서와 함께 관구를 수비했습니다. 장서는 위나라 군대를 만나자 항복했지만 관구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했습니다. 부첨은 이릉대전에서 후방을 지키다 전사한 부융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사에게 관구검의 난을 직접 지휘할 것을 진언한 부하입니다. 부하는 서기 209년 출생해 서기 25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난석입니다. 20살 때 진군의 추천으로 사국년으로 출사했습니다. 240년 황문실왕에 임명됐지만 조상의 동생 조희에게 하한을 비판하며 면직됐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으로 조상이 축출된 후 상서로 승진했습니다. 255년 관구검 문음의 난이 벌어지자 사마사에게 직접 진압할 것을 진언했습니다. 훗날 사마소가 집권한 후 양양후에 풍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익주평정에 나선 유비와 싸우다 투항한 비관입니다. 비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빈백입니다. 비관은 유장의 인척입니다. 213년 면주권에서 유비와 싸우다 이염과 함께 항복했습니다.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에는 비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파군태수, 강주도독 등을 역임했습니다. 223년 진위장군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황제 즉위를 반대하다 좌천된 비시입니다. 비시는 서기 176년 출생해 서기 24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고입니다. 유장 휘하에서 면주편령으로 있었지만 유비가 익주평정에 나서자 항복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 즉위 후 황충의 오후대장군 임명에 불만을 품은 관우를 설득했습니다. 220년 유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상소를 올려 반대의 영창종사로 좌천됐습니다. 225년 남중정벌에 나선 제갈량을 보좌했으며 제갈량 사후 간해대부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이의 공소년 토벌군을 막기 위해 분전한 비연입니다. 비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연은 공소년 휘하의 장수입니다. 238년 사마이는 4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공소년 토벌에 나섰습니다. 비연은 양조와 함께 유수의 20여리에 걸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사마의 부대가 우회해 양평으로 진격하자 진지를 버리고 양평으로 향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가정 전투에서 마속을 격파한 비요입니다. 비요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요는 위나라 장수입니다. 220년 주천군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소칙과 함께 진압했습니다. 221년 양주에서 소수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하우유와 함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228년 제갈량이 북벌에 나서자 가정에서 선봉에 나선 마속을 격파했습니다. 231년 사마이의 부장으로 상규현에 쳐들어온 제갈량을 요격했지만 격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비참한 최고를 맞은 총나라 4대 재상 비이입니다. 비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희입니다. 221년 유비의 황제 즉위 후 유선이 태자가 되자 태자사인에 임명됐습니다. 223년 유선이 즉위하자 황문실왕에 올랐습니다. 230년 북벌의 중후군으로 참전했으며 제갈량 사후 후군사로 승진했습니다. 245년 대장군 장환이 사망하자 병권을 이어받았습니다. 248년 왕평이 사망하자 한중에 주둔하다 3년 뒤 성도로 귀환했습니다. 253년
대연회 중 위나라에서 귀순한 곽순에게 암살됐습니다. 비인은 제갈량, 장환, 동윤과 함께 총나라 4대 재상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입주 평정 후 각지 태수를 지낸 사견입니다. 사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문구입니다. 사견은 젊은 나이에 황문시랑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각 곽사의 집권기 때 삼보의 난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렸습니다. 그는 유장에게 몸을 의탁했고 장사에 임명됐습니다. 익주를 평정한 유비에게 항복했고 광안태수, 촉군태수를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반기를 든 사위를 설득해 항복하게 한 사광입니다. 사광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20년 오나라로부터 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226년 사촌인 사위가 손권에게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지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대의 부탁을 받고 사위를 설득해 항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위 일당은 처형됐지만 여대의 탄환과 사위를 설득한 공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사광은 관직이 박탈되고 서민으로 강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일흥대전의 유비를 수행하다 전사한 사마가입니다. 사마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사마가는 총나라의 우방이었던 이민족 무릉만의 왕입니다. 222년 일흥대전에 참전해 유비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육성과의 전투에서 장남풍습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정을 펼친 사마팔달 중 한 명인 사마랑입니다. 사마랑은 서기 171년 출생해 서기 21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달입니다. 사마랑은 재주가 뛰어난 사마시 8형제 중 한 명입니다.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할 때 고향으로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192년 조조에게 등용됐습니다. 연주자사에 임명된 후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217년 하우돈 장패와 함께 오나라 토벌전에 참전했지만 영내 역병이 돌자 약품을 나눠주다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와 오나라의 침공을 막아낸 사마망입니다. 사마망은 서기 205년 출생해 서기 27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초입니다. 사마망은 사마부의 아들입니다. 위나라에서는 황제 조모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사마서 집권기에는 정서장군에 임명돼 총나라 강유의 북벌을 저지했습니다. 265년 북벌을 저지한 공으로 사도에 임명됐습니다. 266년 조카인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자 의양왕에 봉해졌습니다. 268년 오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며 대사마로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 멸망의 눈물을 흘린 사마부입니다. 사마부는 서기 180년 출생해 서기 27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숙달입니다. 사마부는 조조의 사남 조식의 문화견으로 출사했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 때는 군기고를 점령했습니다. 253년 오나라 제갈각의 합비신성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총나라의 북벌에는 등의 후속부대로 참전했습니다. 266년 사마염이 제위에 오르자 서명한 조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나라가 건국되자 태제에 임명되고 안평왕에 봉해졌습니다. 사마부는 자치통과 모을 저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이에 이어 위나라 말기를 좌지우지한 사마사입니다.
사마사는 서기 208년 출생해 서기 25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원입니다. 사마소는 사마이의 장남입니다. 경초연간 위나라의 상기상시로 출사했습니다. 249년 사마이와 함께 구평릉 사변을 일으켜 집권했습니다. 251년 사마이가 사망하자 무금대장군에 임명됐고 이듬해부터는 정치 군사를 모두 관장했습니다. 253년 오나라 제갈각이 합비신성을 침공하자 관국은 문음에게 방어토록 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54년 자신을 제거하려고 한조방을 폐위하고 조모를 즉위시켰습니다. 255년 조방 폐위를 명분으로 관국은 문음이 난을 일으키자 직접 출병했습니다. 사마사는 반란군에게 대패한 뒤 눈 위에 생긴 혹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카인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자 경황제로 추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진나라 건국의 초석을 마련한 사마소입니다. 사마소는 서기 211년 출생해 서기 26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상입니다. 사마소는 사마이의 차남이자 진나라 초대 황제 사마염의 아버지입니다. 238년 신성향후에 봉해졌습니다. 사마이와 형인 사마사 사망 후 대장군 및 시중에 오르며 정권을 틀어쥐었습니다. 260년 자신을 제거하려는 조모를 시해한 뒤 조한을 옹립했습니다. 263년 등해와 종해에게 총나라 토벌을 명령해 멸망시켰습니다. 이듬해 스스로 진왕에 올랐습니다. 276년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자 문왕제에 추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초대 황제 사마염입니다. 사마염은 서기 236년 출생해 서기 29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안세입니다. 264년 아버지 사마소가 진왕에 오르자 세자가 됐습니다. 이듬해 사마소가 사망하자 진왕을 승계했습니다. 276년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 조한을 겁박해 선위를 받아내 진을 건국했습니다. 280년 폭발수기능의 난을 진압하고 오나라까지 멸망시키며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삼국 통일 후 입으로는 검소한 생활을 이야기했지만 말년에는 부패한 정치를 일삼아 비판받았습니다. 시호는 무황제입니다.